안녕하십니까. KDR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공사의 대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예금보험교육실 김시승 실장님 모시고 예금보험 교육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금보험교육실 김시승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뉴스포커스를 통해서 저희 예금보험교육실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실장님, 예금보험 교육실은 신설부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저희 예금보험교육실은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존의 예금보험 공사에서 없던 새로운 조직이 생긴 건데 이렇게 교육실이 생기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예, 공사는 교육 업무 대상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데요. 내부는 인사지원부에서 담당하고 외부는 교육 대상에 따라서 그간 여러 부서들이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교육을 여러 부서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부서가 각각 진행하다 보면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백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공사 발전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공사의 교육 체계를 다시 잡기 위해 대외교육의 총괄부서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 교육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장님께서 공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설립 이후 국내 유일의 리스크 미니마이저 형태의 예금보험기구로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교육 업무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그동안 없었고 각각의 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예금보험교육실의 신설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향후 상당한 시너지와 성과가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금보험 교육실은 대외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공사가 가진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외교육이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교육 대상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 국내는 일반 국민부터 군인, 대학생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또 해외는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해외의 예금보험 기구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먼저 우리 국내 교육 중에서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건요. 이 공사에서 금융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교육은 공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1년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증기 사태를 기억하시는지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뉴스에서 워낙 또 크게 보도됐던 아주 큰 사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직접 정리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교육을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금융교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금융교육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금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취지?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정답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소비자가 건전한 금융 습관을 키우고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게 되신다면 금융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예금자 또 나아가서는 금융 소비자의 보호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의 금융교육을 받는 대상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된 금융교육은 노년층과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시장상인,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청년층, 최근에는 군인, 장병 등으로 교육 저변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와, 금융 취약계층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교육 대상별로는 저희가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금융교육이
생활 밀착형 맞춤 교육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왠지 이 국민 중 한 사람인 입장에서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노년층 대상에 찾아가는 공동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공동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위가 주관하고 있는 협의회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사는 노년층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맡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집중 케어 역할을 맡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소 공사의 노년층 금융교육과 구분을 하자면 공동교육은 유관기관과 함께한다라는 차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총괄기관으로서 강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고유사업 중심으로 컨텐츠를 분담시켜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공동교육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점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사실 이번 이야기가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는 군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되고 또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진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뉴스에서 좀 들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군 장병들의 처우가 좀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처우 개선에 맞는 금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나 사이버 도박 같은 군 장병의 피해 노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군장병 금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3년에 육군본부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육군본부요? 야, 군은 이렇게 외부와 좀 단절된 조직이다 보니까 업무 협약이 아주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육군본부와 저희가 소통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난해에만 약 15,000명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15,000명. 엄청난 숫자네요. 예, 아직 더 있습니다. 공사는 군인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인 경제의 마음의 편지도 제작하였는데요. 전문 진행자가 군 장병들에게 공감 가는 사연을 소개하고 또 유명 방송인이 출연하여 군 장병 월급 관리 꿀팁 등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더니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MZ세대의 군인 특성을 제대로 캐치하여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꼭 한번 시청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디서 시청할 수 있나요? 네, 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혹시 군인 가족이시라면 군인 전용 앱인 밀리패스에서도 언제든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밀리패스 앱까지 진짜 군인 맞춤형 컨텐츠인 게 확실하네요.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육군 5사단을 방문하셨고 군장병 격려물품을 전달한 후에 경제의 마음의 편지에 출연했던 방송인과 함께 군장병 약 20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호응이 정말 대단했었고요. 아직도 그때 열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Q&A 시간을 통해 직접 군인들이 금융 관련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느껴집니다. 왠지 그 군인들의 열기가 상상이 갈 정도인데요. 이 이벤트도 그러면 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공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고 벌써 많은 군 장병 관계자분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작년에는요, 특히 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게도 작년 성과를 다양한 기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군 역량 강화를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고 또 군인경제 금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제부총리로부터 표창장도 수여받았습니다. 저희가 군인교육의 기반을 탄탄히 확보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군인들을 위한 금융교육 이외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 금융교육도 최근에 콘텐츠를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이 금융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하시지만 금융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특히 연령별 생애 주기별로도 금융 고민들이 다 다르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연령대별로 고민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 관련 고민이 생기면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확신이 안 들고 또 나이에 따라서 고민한 영역이 다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고민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저희가 세대별 생애 주기별 금융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민지갑관리사무소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고 공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중입니다. 국민지갑관리사무소 제목만 들으면 예능 프로그램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네, 사회 초년생부터 7080 세대까지의 다양한 경제 고민에 대해서 역할극 방식의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역할극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금융 전문가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네. 또 사연 소개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사연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교육 영상입니다. 현재는 사회 초년생부터 3040 세대까지 올라와 있고 앞으로 매주 5060 세대와 7080 세대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금융교육의 행보가 이렇게나 스펙타클하다니 솔직히 좀 놀라운데요. 이 앞으로 공사의 금융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공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또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강사 인증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 운영을 통해서 더욱 역량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사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네, 실장님 그렇다면 이 금융교육 이외에는 또 어떤 교육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공사는 16년부터 공사 내부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부부금융회사 관련 파산 및 정리 업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파산 및 회생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공사가 금융파산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IMF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위기를 극복하며 금융회사를 정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15기까지 진행하였고 약 500명이 수료하고 이 중 180명이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 공사가 보유한 파산 정리 경험을 공유한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께서 이 교육 대상을 말씀을 하실 때 대학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곧 사회로 진출하는 대학생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공사에서는 KDIC 학계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수요 조사를 통해서 특강 형태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한 소개, 금융 권역별 산업 분석과 더불어 공사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공사 직원이 전국 각지의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 측이 원하는 경우 공사를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또 공사의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사 엄청 다니고 예금보험공사 다니고 싶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으로 해외의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도화된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는 나라별로 개별 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매년 이를 정례화하고 또 한국에 초청해서 예금보험 제도를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2017년도부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줄여서 KDIC GTP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벌써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10회째요. 한국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군요. 해외 예금보험 기구들에게 인기가 꽤 좋은가 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보니 유일한 예금보험제도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미 4개 대륙에서 25개국 41명의 예금보험제도 담당 직원이 공사로 방문했고요. 매년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올해 개최 일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K-팝처럼 금융 한류를 수출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첫날에는 저희가 개회식과 외부 특강,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사내 강사들의 예보 제도에 대한 교육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실제 사례를 주고 풀어보는 케이스 스터디도 진행합니다. 또한 예보 제도에 대한 각국의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토론을 통해 공유하는 피어 벤치마크나 강사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답하는 Q&A도 진행합니다. 해외 국가들에게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최근 그 비중을 높여나가는 중입니다. 만족도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네요. 아주 탄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럼 어떤 국가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기존에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중남미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나 유럽의 독일, 노르웨이, 불가리아 그리고 폴란드도 참여하였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예금보험제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위상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금보험 교육실에서 이 대외 교육뿐만 아니라 공사의 기록물 관리도 담당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자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교육실은 각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을 점검 관리하는 등 공사 전체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록은 단순히 결제 문서들 이외에도 공사의 중요 사건이나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주고받은 선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 내년이면 이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데 30년 동안 정말 많은 기록물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그간 축적된 자료와 기록들을 하나의 역사로서 정리하고 간직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를 체계화하여 잘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체계화된 기록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공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KDIC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화된 기록 관리와 디지털 전환. 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업무 수행의 결과가 기록으로 또 생산되고 그 기록의 생산 유형이 비전자에서 전자로 전환됨을 전제로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비전자적 업무 처리 방식을 전자적 업무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전자적 데이터를 AI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서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KDIC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결국 공사의 디지털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예금보험 교육 실장님 모시고 이 공사에서 하는 대외 교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대외 교육의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예금자 보호 제도를 널리 알리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예금보험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향후에도 금융교육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2월 KDIC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